잠시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환하게 빛나던 순간부터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본 존재.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가장 찬란한 꿈을 모두 알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와 감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과 타인에게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수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의 현명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향해 사랑과 친절의 생각을 품는다면 당신의 내면은 강인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가혹하고 비판적이라면 당신의 존재는 서서히 움츠러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기 사랑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하는 생존 기술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스스로가 삶의 단단한 중심이 되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조차 스스로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진실 위에 홀로 서는 것만으로도 완전함을 느끼는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채워주기보다 소모시키는 것이 되고 작은 비판 하나에도 자신감은 쉽게 바래집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빛이 꺼져도 알아채지 못할 사람들에게서 작은 관심이라도 얻기 위해 구걸하느라 지쳐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 스토아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은 당신을 내면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은 당신 안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세웁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기 존중감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여정이 얼마나 신성하고 고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끊임없는 비교라는 독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소외감을 느끼는데 지친 당신, 때로는 자신이 너무 과하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강력한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자만심이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무감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강인하고 평화로우며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7가지 강력하고 실용적인 스토아 철학에 기반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현실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한 걸음을 통해 차근차근 재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말들 속 어딘가에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을 만족시키기 시작하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즉 피플 플리징 것 보기에는 전혀 해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친절함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길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그 습관은 당신 자신을 버리는 파괴적인 행위가 되어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간절히 아니오라고 외칠 때 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위해 시간을 내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로는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조각씩 당신은 진정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때로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라. 다시 말해, 당신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의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너무 집착하면 당신은 결코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과 기대를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그들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자존감을 갉아먹는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경계선이 다른 모든 사람의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찾아오는 그 숨막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저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에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당신의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당신이 평생 얻게 될 자유와 진정한 자기 표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와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거나 당신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의 가까운 관계에 속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친절하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변명을 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사과할 필요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진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타인의 편의보다
당신의 편안함과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며 심지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진정한 자기 존중에는 이기적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넘어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내 감정은 소중하다. 내 필요는 소중하다. 내 꿈은 소중하다. 그러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은 다시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을 신성한 성전처럼 대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체 단련에 있어 아마추어가 될 권리는 없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인해질 수 있는지 보지 못하고 늙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매일 거주하는 신성한 집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몸을 마치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일시적인 것처럼, 혹은 돌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한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를 온전히 존중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자라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을 부드럽고 강력하게 돌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존중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을 유지보수 없이 끝없이 달려야 하는 기계처럼 취급합니다. 한계를 넘어 과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공식품을 먹이고 절실히 필요한 잠을 빼앗고 탈진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끊임없이 공허하고 불안하며 연결되지 못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몸은 혼돈과 방치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루듯 영향을 공급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의 비현실적인 기준이나 사회의 끊임없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더 이상 당신의 육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당신의 건강을 가장 위대한 보물처럼 보호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인생의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다면 꿈을 좇을 수 없습니다. 힘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활력이 없다면 삶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심오한 글을 남겼습니다. 벌집을 해치는 것은 벌에게도 해가 된다.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당신의 몸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은 당신 삶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은 불안정해지고 자신감은 사라지며 사고방식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내어 마음 챙김 운동, 적절한 휴식,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부드러운 자기관리의식을 통해 몸에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신감으로 더 당당하게 걷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처럼 대하는 것은 완벽하게 보이거나 사회의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좇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근본적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아낀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일 때 당신은 영혼에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살아있고 이 선물에 감사한다.
휴식과 회복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영혼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안전하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셋째, 비교라는 게임을 끝내십시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노자의 말입니다. 비교는 현존하는 가장 조용하고 파괴적인 기쁨의 도둑 중 하나입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단 한 번의 소셜미디어 스크롤이나 한 번의 대화로 인해 당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왜 내 삶은 저들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인생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당신 자신의 길에서 피어나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진전을 보지 못하게 당신의 눈을 가립니다. 세네카는 현명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경쟁으로 인해 비교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나은 아파트, 더 멋진 차. SNS는 이러한 비교 심리를 더욱 증폭시켜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를 나의 비하인드 씬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라는 게임이 당신의 자신감, 평화, 그리고 자존감을 죽이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어깨에 더하게 됩니다. 수치심, 질투, 자기의심, 분노, 그리고 부적절함. 다른 사람의 여정은 결코 당신의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고난, 당신의 시기, 당신의 교훈, 그리고 당신의 축복은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신적 함정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면 자기 인식을 연습해야 합니다. 비교의 순간에 자신을 알아차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초점을 자신의 여정에 대한 감사로 되돌리십시오.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왜 나만의 완벽한 시간에 나는 안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실용적인 단계가 중요합니다. 화면과 소셜미디어를 쳐다보는 시간을 현저히 줄이고 실제 당신의 삶을 살고 구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추적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축하하십시오. 당신의 진전이 시간에 따라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과 똑같은 심장, 마음, 고난, 꿈 또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영혼은 생각의 빛깔로 물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상심한 채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며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당신에게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을 약하다고 부르겠습니까? 그들의 외모, 실수 또는 어려움을 비판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당신은 부드럽고 동정심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과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감히 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대화, 즉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화는
당신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잔인한 내면의 비평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가혹한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의 동기를 고갈시키고 창의성을 죽이며 당신을 자기의심과 두려움의 패턴에 갇히게 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즉시 자신을 어리석거나 가치 없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은 인간이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부드럽게 상기시키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울 때 자신을 약하거나 겁쟁이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불확실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계속 시도하고 배울 만큼 나 자신을 믿는다고 말해주십시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없애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꿈, 목표, 그리고 가치를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보다 못한 대우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거나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장 큰 지지자와 치어리더가 될 때 당신은 세상의 침묵이나 무관심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유롭기를 두려워하는 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진정으로 홀로 남겨진다는 생각에 공황 상태를 느낍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불편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소음, 사람들, 그리고 온갖 방해물로 채웁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세네카는 고독이 내면의 힘을 기른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최고의 방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이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질 낮은 관계를 필사적으로 좇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더 깊고 더 조용하며 더 지속 가능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본질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완전히 끄십시오. 혼자 긴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하십시오. 혼자 카페에 앉아 주위의 삶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을 자극하고 관점을 넓히는 책을 읽으십시오. 이 연습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처벌이나 사회적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하고 필요한 실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독은 더 이상 무섭거나 지루하거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평화로우며 힘을 실어주는 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전한 장소, 이안의 원천, 그리고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홀로 편안하고 행복해질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강력해집니다. 여섯째,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목표를 추구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흥분시키고 불태우는 목표를 좇을 때 당신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 깨어납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외부의 압력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열정, 진정한 호기심, 그리고 개인적인 의미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상적이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면서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의 불을 지피는 것을 좇을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내가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고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 핑계를 대거나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그 욕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작고 불완전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꾸준히 노력할 때 당신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동기부여와 인정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미래를 믿는다. 나는 내 잠재력을 믿는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 7째,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작은 것들을 즐겨라.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것들이 큰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 로버트 브롤트의 말입니다.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선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정기적으로 멈추어 서서 당신이 여정에서 이미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성취는 열광적으로 축하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박수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 존중, 그리고 성공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편안함 대신 규율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인정받을 만한 합법적인 승리입니다.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의 자존감을 공격하려 할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강력한 승리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작아 보이는 승리들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축하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뇌가 당신을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며 더 유능해지는 사람으로 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매일의 끝에 당신이 잘해낸 일, 성취한 일, 또는 효과적으로 처리한 일을 적어도 3가지 적어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노력해줘서 자랑스러워. 당신이 꾸준히 자신을 응원할 때 당신은 세상에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신감을 보고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며 당신의 긍정적인 존재감에 끌리게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영혼의 일부가 진정으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지쳤고 당신의 가치를 결코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줬는데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이해합니다. 자기 사랑은 사치나 이기적인 탐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매일의 헌신이며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용기에 뿌리를 둔 실천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과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존중, 친절, 그리고 보살핌을 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며 막을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날에는 자기 의심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낡은 패턴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핵심은 부드러움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을 계속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 당신이라는 고유한 존재가